네, 책을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취득시효. 취득시효라 함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다. 이거죠. 인정 취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어떤 사실 상태가 지속됐으면 그거를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법 생활의 질서를 좀 안정화시키는 데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하지만 그 남의 권리를 함부로 이렇게 박탈시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서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은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그리고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있죠? 그리고 동산에는 장기, 단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체크만 좀 해볼게요. 점유 취득시효에는 20년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20년.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10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장기 취득시효 10년 동그라미 그립니다. 단기 취득시효 5년 이렇게.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에는요, 선의 무과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거나 줄을 긋습니다. 선의 무과실. 그리고 단기 취득시효에도 선의 무과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나 줄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20년 소유의사 평온공연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소유의사 평온공연 거기다가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 취득시효는 10년 소유의사 평온공연, 그 다음에 단기는 5년 소유의사 평온공연 거기다가 선의 무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칭이 딱 맞죠. 시간만 20년, 10년, 10년, 5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대상.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고 지역권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 그런데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질권 이렇게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소질, 상역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소질, 상역. 대상이 안 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 안 돼요.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가족법상의 권리, 형성권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 중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해가지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 되겠죠. 보통은 유치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물건에서 국유재산 중에는 국유 일반 재산만 돼요.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성명불상자의 소유물도 시효 취득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 왜냐면 이거는 옛날 6.25 생각하시면 돼요. 내 땅이에요. 내 땅으로 등기됐고 이거 내 땅이 확실해. 근데 등기소 다 불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땅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아무 데도 안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고 내놔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은 되지만 객관적으로 구분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소유권 취득에도 분필 등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이죠. 자, 자주점유가 있어요. 자주점유 241페이지.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판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거 판례 문구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소유의자가 아니죠. 소유의사입니다. 이거 못하네요. 소유의사의 존재 시기는 점유 개시 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점유 개시 당시에는 소유의사가 있었는데
이 점유하는 과정에서 소유의사가 없어졌어도 그냥 소유의사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소유의사는 있는 걸로 추정을 해줘요.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타주점유에 입증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판례들이 있는데 좀 읽어볼까요? A.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고 토지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더라도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토지 점유자가 야 이거 옛날에 너한테 산 거 아니야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매매한 기록이 없어, 증명이 안 돼, 그래서 패소했어요. 그래도 타주 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조금 깊이 설명드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일종의 대상은 매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 안 샀는데 거짓말을 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샀는데 증명이 안 돼서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얘 산 적도 없는데 이거 소송했구만,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산 적이 있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행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예컨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게 만일에 법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내가 진짜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아침 7시에 일어난 게 맞아. 근데 내가 집 밖으로 나간 거를 처음 목격한 이웃 주민은 아침 9시에 봤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9시 이전에 일어난 거는 알겠지만 그게 7시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증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패소했어요, 이 사람이. 패소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매매는 아니다 쳐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까지 한꺼번에 날아가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내가 20년 넘게 전에, 한 30년 전에 샀잖아 이렇게 했는데 30년 지나다 보니까 서류가 없어서 패소. 내가 30년 동안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취득시효 주장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추정이 깨지는 경우, 요거는 좀 봐셔야 돼요. 아직 시험에 난 적은 없고 좀 어렵긴 한데 요것도 암기할 것만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 의사 없는 것으로 본인은 권원의 바탕으로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성질상, 여기에 까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어떤 권원을 주장했는데 이게 아까처럼 내가 이 땅을 사서 뭐 돈을 주고 이런 걸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빌려서 살고 있었다, 이런 게 입증이 됐다면, 빌려서 살았다는 거는 소유의사 없잖아요, 이건. 그죠? 임차니까, 임차건 뭐 아니면 전세건 어쨌든 간에 산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증명한 권원을 딱 보니까 이 빌린 거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그럼 얘는 점유취득시효 안 돼요, 성질상. 그죠? 소유의사가 없는 거니까. 두 번째,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안 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뭐 이 땅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게 부과됐어요. 근데 안 내는 거야. 이런 경우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살면서 이거 네 땅 맞아? 야, 네 땅인데 여기 폐기물 많은데 이거 네가 치워.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가 치우려 의미 없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입증이 되면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어야 될 사정들을 안 하고 소유자가 아닌 것 같은 행동을 자꾸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주점유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이, 한마디로 남의 땅에 막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남의 땅에 막 들어가서 집 짓고 살았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막 들어가서 한 건. 그런 경우가 입증됐다거나 이러면 추정이 다 깨진다 이겁니다.
자, 요 정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카운팅은 점유 개시할 때인데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그죠? 앞에 사람 것도 함께 주장할 수도 있어요. 더하기 해서. 만데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하자 이런 것도 같이 승계받게 됩니다. 따로 떼서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된 점유로 본다. 예컨대 20년인데 19년 전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이 됐고 또 지금 점유한 사실이 증명이 됐고 그러면 이 19년 동안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추정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야 돼요. 이것도. 임의 시점 선택 불가는 앞에 사람의 점유를 주장을 할 때 앞에 사람의 점유 주장할 때 앞에 사람이 전체 점유기간 내 앞전 사람의 전체 점유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이다. 내가 10년 점유하고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15년인데 그럼 나는 10년 지금 하고 있고 앞에 사람 거 10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15년 중에 10년만 딱 잘라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갖고 오려면 다 갖고 와야 돼요. 통째로다. 앞에 사람 점유기간을 일부만 떼서 갖고 오는 거 안 돼요. 일부만 떼서 갖고 오는 거 안 됩니다.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 그래도 점유의 병합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시효 취득 기간 중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취득 시효 완성이 되면 시효 취득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중간에 뭐 소유자가 변경됐어도 내 권리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점유의 양수. 요거는 자, 내가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내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나는 지금 토지 소유 명의자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되죠. 지금 요 상태에서 내가 요 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요 사람한테. 그죠? 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내가 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토지 소유 명의자한테 내놔 할 수 있냐 이거죠. 산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 권리를 취득한 건 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죠? 요 사람이고 나는 얘한테 야 네가 얘한테 달라고 한 다음에 등기를 나한테 넘겨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죠. 내가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를 대위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대위해서.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해라 이 뜻은 앞에 취득한 사람을 대위해라. 그 사람만 권리자다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받으면 내가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는 그냥 뭐 참고예요. 안 읽어보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읽다 보면 머리가 뱅글뱅글 돌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책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사회과학 서적 같은 걸 이제 보잖아요.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말이 짜야겠어요. 근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마 유식한 애들은 아마 이걸 알아서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말처럼 느껴져요. 나는 모르지만 실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사회과학 서적 보실 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요. 내가 이제까지 봤던 책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책들이. 뭐냐면 쉬운 언어로 써 있어요. 쉽게 써 있습니다. 쉽게. 만일에 어려운 문장이 뭔가 잔뜩 써 있다면 그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을 남들한테 얘기해서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나한테 유도가 되지. 얘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내 말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얘기가 써 있다,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쉽게 써 있습니다. 그걸만 찾으면은 이 책을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잘 이해 안 되면 넘어가셔도 된다 이 뜻입니다. 판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공부할 때도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취득시야, 기선점 뭐 이거는 공인중개사 우리 레벨뿐만 아니라 법률가 레벨에서도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는.
이거는 실제 사건을 담당했을 때나 이 정도의 깊은 걸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고 어떤 법률 문제를 만들어내고 설명하고 할 때는 지금 우리가 터치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참고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등기.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20년 완성이 딱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소유주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뭡니까? 채권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채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얘한테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얘가 안 주면 소송해야죠. 그죠? 자동으로 내 거 안 돼요. 그 뜻입니다. 점유하고 있다. 뭐 계속 내가 등기청이 발생했는데 아직 내가 실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이거죠.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넘어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이거죠. 완성 후 등기 전 다 봤던 건데 동그라미 1번.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 명의자는 요 상황일 때, 이 상황일 때 속이 어떻겠습니까? 쓰리겠죠? 그죠? 요 속쓰림을 딱 한번 생각하면서, 그죠? 열받겠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자한테 야 너 나가, 집 지었어? 다 때려부셔. 못한다 이거죠.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죠?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땅값만큼 얘가 부당이득이잖아요. 어쨌든 열받으니까 돈 내놔. 안 된다 이거죠. 취득 시효 완성된 토지를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시효 취득 권리자는 이 토지 소유 명의자의 권리를 이렇게 대위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자, 시효 완성 후에 시효 취득자가 그죠? 점유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아직 등기도 안 한 상태에서 그죠? 나는 이미 했다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나는 10년 지나건 20년 지나건 명의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효 안 걸리니까. 근데 이 상황은 얘가 점유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죠? 그 상황이에요. 시효 취득 기간 만료로 일단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건 아니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소멸시효가 째깍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내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계속 점유가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내가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30년이 지나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내가 등기 청구권 발생했는데 내가 점유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이래도 내가 어쨌든 권리는 있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채권적 권리라고 했고 채권적 권리는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이탈한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째깍 간다 이겁니다. 10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다음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느냐 이탈했느냐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내가 점유를 이탈했다 그러면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자, 완성 후 타인에게 토지를 이전해 버린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모르고 그죠? 이 시효 권리자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한 겁니다. 자기 재산. 그러면 자기 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거니까 그죠? 아니 시효 취득자가 있다고 해서 얘가 나한테 아직 청구한 것도 아니고 얘가 있는지도 몰라. 그럼 나는 내 땅인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효 취득 권리자는 뭐예요? 닭 줬던 겁니다.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세 되는 거죠, 세? 예.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유 명의자가 제3자한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그 제3자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권리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취득해. 근데 제3자한테 등기를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 그냥 가등기만 해줬다. 그랬어도 그 가등기 권리자한테 이 시효 권리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건 가등기권자도 가등기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시효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가도 소유권 가져가도 가등기 안 없어져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상적이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제3자한테 근저당을 해줬다. 땅 주인이. 그랬으면 시효 취득자는 그 근저당이 있는 근저당권이 있는 거를 이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3번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디갔냐?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자 어떤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시효 취득을 했어요. 요 시점에 시효 취득을 합니다. 시효 취득을 하는데 이때 땅 주인이 을이라고 쳐요. 이때 요 점유하고 있는 기간 아직 시효 취득 전에 을이 이제 A한테 근저당을 해줬다. 그죠? 요 상황에서 근저당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시효 취득을 해서 갑이 소유권을 가져올 때는 이 근저당은 없어져요. 앞에 봤듯이. 그죠? 앞에 있었던 부담은 다 없어지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라 자, 시효가 취득된 겁니다. 시효가 취득됐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죠? 이 을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 요때 근저당한 거예요. 근저당을 A한테. 시효 완성 후에 지금은 요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했겠죠. 은행에 가서 땅 잡혀서 돈 찾은 겁니다.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그럴 때 얘가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 땅에 대해서 그러면 요 근저당은 계속 살아있다 이겁니다. 요 근저당은 다르죠? 위에 거하고 앞에 거는 시효 취득 전에 근저당이 있었던 거는 없어지는데 시효 취득 완성 후에 을이 이 시효 취득 권리자가 있는지 모르고 근저당을 했으면 그 근저당은 살아남는다 이겁니다. 살아남는다. 분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유 명의자가 시효 취득을 알고 처분했다. 나쁜 놈이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거 범죄예요. 범죄. 그죠? 넘겨줄 의무가 있잖아요. 배임죄입니다. 이거. 땅 주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해줘야 되고 형사적으로는 배임죄입니다. 이 사람. 자,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그죠? 소유의 서로 평운 공연 선의 무과실 이거는 뭐 뻔한데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중요하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요거 입증해야 됩니다. 지가 나 과실 없었다는 점 입증 나머지는 다 추정 그죠? 그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 쌍가루 3번 맨 밑에 보시면요.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모두 10년이 돼야 돼요.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이 모두 10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는 승계된다 그랬죠? 앞에 주인 거, 앞에 저 점유자 것들 뭐 등기도 승계가 된대요. 등기도 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냥 둘 다 승계 된다더라 넘어가는 겁니다. 뭐 복잡한 얘기들도 여기에 많이 예컨대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몰라도 돼요. 자, 요때 점유 시작합니다. 등기는 요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이거는 10년이 됐고 이거는 10년이 아직 안 됐고 그러면은 둘 중에 제일 늦은 거 요때 카운팅이죠? 그런 거. 실무상으로는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막 시효가 중단되고 뭐 또 중간에 또 누가 죽고 뭐 상속되고 하나는 필라델피아에 가 있고 하나는 행방 물병되고 막 이래요 실제는. 우리는 뭐 그것까지. 그 다음에 동산은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 그죠?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의 무과실 5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자 밑에 거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48페이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서 완전한 권리 취득을 한다. 그리고 제한의 소멸 있죠? 여기 보면은 점유자가 타인의 저당권을 용인한 상태에서 점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다 용인 아니죠. 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 완성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이 시효 완성 전에 저당권이 있었던 경우 이거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니 난 저당권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 저당권 끌어안는다 이 뜻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시효 완성 전에 있었던 거는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소급표. 자, 그러면 소유권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이거 소급표가 있어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합니다.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기 때문에 점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그 20년간 취득했던 과실 다 그냥 자기께 되죠. 그죠? 다 그냥 자기께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동그란 B, 그렇다고 해서 전 소유자가 뭐 임대를 넣고 뭐 임차료 받고 했던 게 그럼 다 그럼 반환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주물 선정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쉬운 거죠. 예. 무주물 선정. 주인 없는, 그죠? 무주물. 주인 없는 땅은 어떻게 한다?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갖는 게 임자다. 이 뜻입니다. 무주물, 그죠? 무주의 동산이죠. 무주의 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거니까. 부동산은 이게 무주물일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건 진짜 뭐 개인 소유권이 없다. 그건 국가 겁니다. 그건 국가 거. 옛날 조선 왕조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왕조 시대에는 다 왕 거죠. 그죠? 중국은 다 당 겁니다. 당. 그죠? 중국이란 나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나라는 먼저 뭐가 세워집니까? 제일 처음에 공산당. 그죠? 공산당이 세워지고 그 밑에 군대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가 세워지죠. 그래서 쟤들은 저는 제일 이게 공산당이에요. 당. 그 다음에 군대. 국가는 맨 세 번째예요. 중국. 자, 무주의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취득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뭐 예컨대 뭐 지나가다가 예쁜 돌을 하나, 낙엽을 하나 탁 이렇게 가진 이런 거 무주물 선점이에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뭡니까? 자기, 그죠?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점유를 이탈한 물건. 그게 이제 유실물이에요. 요거는 그죠?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6개월이 경과가 되면 습득자한테 줍니다. 6개월. 매작물 발견. 이거는 1년이에요. 1년. 요거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개월, 1년. 6개월, 1년.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하면 절반하여 취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뭐 이런 거 별로 없는데 그 영국, 스코틀랜드 아니면은 저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있잖아요. 섬들 이런 데는 그 취미 삼아 이 금속 탐지기 갖고 이거 돌아다니는 아저씨들 많아요. 그럼 금속 탐지기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띠띠띠띠 하잖아요. 그거 파보면은 거기에서 막 금화 나오고 은화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옛날 바이킹들이 싹쓸이 털어다가 그 땅 밑에 저장해 둔 게 발견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돈벌이 하는 그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호주에서 이것도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길가에서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하다가 띠띠띠띠 해가지고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금덩어리가 진짜 금덩어리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횡재를 했다는 그죠? 여러분들도 금속 탐지기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없어요. 그 할 만한 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책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구한말에 써놓은 역사책 보면은 맨 이 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는 얘기만 잔뜩 써 있지 뭐 없어.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써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유구국이라고 오키나와 있잖아요. 거기 사신이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 조선 사람들은 양반이나 상놈이나 할 거 없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많이 먹으니 나라가 가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놓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임진왜란 때 이제 이 평양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우리 한양을 딱 탈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군이 딱 연합해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의 방비 상태나 기타 등등을 정탐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가 딱 보고 하는 겁니다. 얘들 식량 상태로 볼 때 한 달 정도 식량이 있다. 그냥 한 달 정도만 버티면 얘들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한 거야. 근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고 거의 2달이 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그 한 달치 분량밖에 없으면 지금 벌써 다 먹고 지금 뭐 말까지 잡아먹을 지경인데 분량이 반이나 남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장군이 어떤 역사, 이런 독한 놈들 오래 버티기 위해서 간장종지에다가 밥을 먹었구나, 이런 식으로 써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딱 보고 우리 식성에 맞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쌀을. 근데 일본 애들은 많이 안 먹거든. 우리나라에 3분의 1도 안 먹거든요. 옛날 보면은, 옛날 구한말 사진 보세요, 네이버에서. 밥그릇이 이만해. 밥그릇이, 그죠? 국그릇 이만하고, 몸매는 왜소한데 이 양반이 밥은 이만하고 이만큼 해가지고 그걸 퍼먹는 거지. 응?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옛날 양반들은 전부 다 황충이야, 황충. 응? 자, 첨부. 첨부는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과 결합해서 분리가 어렵거나 과다한 비용 드는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거죠. 요거는 결합. 요거 결합. 저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의 물건이 결합, 이렇게 된 거죠. 합체. 이거 누구 줄 거야, 이거. 이 얘기죠. 결합. 첨부는 결합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결합만 외우시면 돼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을 때 이거를 소유권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첨부의 법률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암기는 하여튼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암기는 해놔야 돼요. 근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들도 어떻게 뭐 각자 선생님들이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가장 좋은 건 짧은 게 좋아요. 짧게. 짧게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잘 캐치해야 돼. 엉뚱한 거를 캐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간결하게. 그죠? 부합. 요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빨간 거. 부합이라는 거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다, 부합되는 거.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 거고요. 부합 부분이 경매에서 제외된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소유자한테 갑니다. 예컨대 이런 거 있어요. 경매 이런 거 보다 보면 제시외 물건, 제시외 건물, 이런 것들 많이 보이죠. 그게 부합된,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 많이 해놓잖아요. 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경매 목록에 없는데 제시외 물건이라고 기재된 게 있어요. 이거는 좀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 소유권인지. 왜냐면 제시외 물건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부합돼서 그냥 토지 소유자의 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권원에 의해서 설치된 거라면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시외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요걸 하시기 위해서는 임장을 해봐야죠. 직접 그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 법률 관계를 좀 캐치한 다음에 경매에 참가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거는 부합이 안 돼요. 권원이라는 건 그 사람의 권리, 그죠?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 거죠. 또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무조건 심은 놈일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막 농사 같은 거 막 지었다. 1년생 옥수수 짓고 막 콩 짓고, 이거는 다 지은 사람 겁니다. 땅 주인이 함부로 팠다, 이거 손괴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합에서는, 그죠? 부동산에 부합한 건 부동산 소유자 것, 이겁니다. 동산끼리 부합했다. 그럴 때 비싼 거, 그죠? 비싼 거고. 그겁니다. 혼화는 유독물이 서로 섞인 건데, 그러니까 쌀을 내가 이 사람한테 쌀 보관받고요, 이 사람한테도 쌀 보관받아요. 하나의 독에다가 다 때려넣고, 자, 이 사람한테 한 가마, 이 사람한테 한 가마. 그래서 이 내 쌀독에다가 부어 놓으면은 이거를 이 사람 쌀을 무슨 뭐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한 가마에서 퍼주면 돼요. 이게 혼화예요. 이게 섞인 거. 그죠? 쌀이나 콩이나 뭐 이런 것들 원물을 식별하지 못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혼화입니다. 혼화. 가공,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원재료 소유자 건데, 그러나 가액 증가가 현저하다, 그러면 가공자 소유입니다. 뭐
예컨대 금속공예 같은 거, 이 금속공예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뭐 금덩어리 뭐 해봐야 얼마인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서 이거 금속공예 짠 하면은 이게 가치가 막 10배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가공잡게 된다 이 뜻입니다. 에이, 그런 경우는 뭐 원재료의 소유자가 맞죠. 원래는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뭐 반환, 제거, 예방 뭐 이게 뭐 점유권하고 똑같죠? 점유권하고 똑같습니다. 청구권자가 소유자일 때 내가 소유물이에요. 근데 얘가 훔쳐갔어.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로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보시오 도둑놈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송을 내 거니까 내놔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계속 내 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 거다 재판에서 이거는 얘 거다. 그런데 너는 네게 아닌데 점유할 권한도 없는데 함부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넌 돌려줘. 이렇게 판단을 내리려면 얘 거다 이렇게 어떤 시점을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죠. 재판은 이렇게 됩니다. 1심은 단독 재판부가 있고요. 합의부 재판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1심 재판을 보통 재판을 시작하면 이거부터 시작하죠. 소장을 넣고 그죠? 1심. 단독은 이 금액으로 나눕니다. 금액으로. 지금 금액이 얼마죠? 1억 100만 원인가? 몰라요. 하여튼 계속 변하니까. 이 사건 번호는 지금이 18년? 19년. 2019 가합 1, 2, 3 대여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 그러면 이 사건 번호 어떻게 했냐면 2019년에 접수된 가는 민사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 1심 사건을 가를 써요. 민사 항소 2심. 2심은 나를 쓰겠죠. 나. 그죠? 합 이거는 민사 1심인데 합의부다 이거예요. 단독부는 가단이겠네요. 그죠? 가단. 근데 나에는 나 합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항소심은 전부 다 합의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씁니다. 재법원은 다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 123번째에 접수된 사건이에요. 2019년에 민사 1심 합의부 123번째로 접수된 사건이고 사건명은 대여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읽고 올라가는데 1심과 2심이 이렇게 있죠. 요거를 사실심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심. 그리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불러요. 법률심. 그러니까 법률심은 뭐만 하냐면 한마디로 대법원은 말이죠. 갑이 을을 칼로 찔렀어. 아니야. 갑이 찌른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을이 찌른 거야. 이렇게 사실 인정은 못해요. 그거는 다 여기에서만 합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딱 보니까 이 사실심 재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갑이 피해자를 찔러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옆에 있던 을이 찔른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잘못 사실 확정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재판해. 이거 못한다 이겁니다. 다시 이거 사실관계 다시 바로 잡아. 이게 안 돼요. 그럼 뭐만 할 수 있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깨고 넘어가야 되냐면 갑한테 적용된 법률,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했다. 그래서 법률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한마디로 법률심에서는 이 재판부가 어떤 법률 적용에서 잘못했을 때 그것만 지적하고 깰 수 있어요. 사실관계는 1심과 2심, 사실심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은 1심일 수도 있고 2심일 수도 있지만 왜 1심일 수도 있고 2심일 수도 있냐면 1심만 하고 더 이상 항소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1심이 끝이잖아요. 그죠? 만일에 항소까지 했다 그러면 2심이 끝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1심 변론 종결시 또는 항소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1심에서 끝나면 1심인 거고 항소심까지 올라갔으면 항소심까지 봐야 되니까 그냥 사실심이라고 한 거죠. 근데 재판은 또 이렇게 됩니다. 재판을 쭉 해요. 소장이 접수되고 막 공방이 벌어지다가 그죠? 변론 종결이라는 걸 합니다. 변론 종결. 변론 종결을 한고 그 변론 종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관계의 확정 시점이에요. 그게 기준 시점.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가 별도의 날짜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은 2주나 한 달, 민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이 안에 벌어진 사건의 변화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때가 기준이에요. 요때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는 건 1심, 2일 수도 있고 항소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되는 시점,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의 소유면 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는 갑의 소유였다가 판결 나오기 전에 을로 팔았다. 그래도 소유자는 이걸로 기재가 됩니다. 소유자는 아시겠죠? 이걸로 기재가 돼요. 만일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 항소해서 다투거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된 변론 종결시라는 건 재판 선고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시키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게 변론 종결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변론 종결. 상대방은 변론 종결 시의 점유자를 말한다. 방해 제거는 뭐 제거할 것을 청구하는 거죠.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다. 그냥 이 사람이 고의과실 없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방해하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만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거지 얘가 일부러 나를 해끼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일 했는데도 나한테 피해 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거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제거 청구권은 현재 방해가 계속되고 있어야 되겠죠. 예방이라는 것은 그죠? 예방. 지금 방해할 것 같아. 딱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방해하지 못하게 미리 방어 조치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얘가 나중에 방해를 하게 되면 내가 입을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미리 돈을 좀 이렇게 디파짓 해놔라 이거지. 내가 손해 발생하면은 그거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250페이지요. 무주물의 선점. 무주물의 선점. 무주물이라는 거는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말하고요. 동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무주의 부동산 그거는 국유입니다. 선점이라는 거는 소유권의 의사를 가지고 내가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유실물의 습득 이거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자, 거기 6개월에다가 조심 내고 넘어갑니다. 매작물 이거는 뭐 땅속에 있거나 땅속에 있는 게 제일 많겠죠. 뭐 바닷속에 있어도 매작물이라고 보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1년. 그리고 효과는 뭐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하면 절반씩 이렇게 되는 거죠. 매작물의 발견. 작년인가요? 뭐 이상한 사기 사건 뭐 우리나라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발견했다. 무슨 옛날 러시아 뭐 보물선을 뭐 탐사해서 발견했다. 뭐 이런 거. 그게 매작물의 발견이죠.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는 특별법이 있으니까 지 거라고 주장도 못 해요. 그다음에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을 결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 그래서 분리 불가능, 과다한 비용.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복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넘어갑니다. 부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났어요.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사회관 형상 분류 불가능, 곤란 이거죠.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게 가장 많겠지만 자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목, 그죠? 땅에 붙어 있는 수목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합된 거예요. 이게 땅 주인 겁니다, 이거.
자,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합되는 물건, 그거는 부동산이고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 부동산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하는 의무는 있겠죠. 보상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죠.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이건 별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근저당권도 여기 미치죠. 그 다음에 뭐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합된 부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시의 물건 말씀드렸어요. 예외가 있겠죠.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 이거는 타인이 그죠? 그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됐다. 이거는 그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부합이 안 되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자, 타인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이거는 뭐 언제든 경작자, 재배자의 소유다 이거죠. 하지만 토지 땅값은 그죠?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토지 사용이익 반환 구할 수 있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고요. 오히려 토지 소유자한테 나무값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무 심은 놈이 그죠? 토지의 건물 신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혼화는 섞이는 거예요. 그죠? 섞이는 거. 뭐 미국 10kg와 미국 1kg 합쳤다. 그러면 일단 미국 10kg짜리한테 주고 1kg 그거 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공 물건 바꾸는 거예요.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원칙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자가 청구권자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은 대위 행사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봤었죠. 등기가 없으면 그죠? 자기가 직접 청구 못 해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 명의자를 대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또 미등기 이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 직접 명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죠? 미등기니까 소유권 취득 못 하니까 그죠? 이거를 원래 원시 취득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원래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원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원시 취득자를 대위하는 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은 놈 있겠지. 그죠? 걔 거를 대위한다 이겁니다. 걔 거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가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뭐 있는데 259페이지 고의과실 불필요 여기 있네요. 방해는 고의과실에 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고의과실에 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한 건데 방해 결과가 있으면 방해 없애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속되고 있어야 되겠죠? 종결됐을 땐 방해가 이미 끝났다. 그런 손해배상만 되는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의 방해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으면 손해배상만 되고요. 과거 위법한 쓰레기 매립공사로 있었다. 그럼 손해배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과거니까, 그죠? 과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뭐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뭐 이런 거 있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도 금방 또 1시간이 돼버렸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